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회계 정산과 보조금 A to G, 부처, 지자체 사업별 보조금 시스템과 정산 증빙 지침 이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행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의 집행과 이월에 대한 개념 정리, 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행이란 지출 원인 행위로 허용된 기간 내에 보조금 사용 지침에 준수한 증빙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보조금 집행 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야 하며 사회적 기업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이용 방법, 회계 정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사업 담당 주무관이 지원 사업을 등록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신청건을 주무관에게 승인받아야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에서 보조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 아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화면입니다. 지원사업 정보,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 정보, 사업 책임자 정보, 거래은행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사업 예산 등록 화면입니다. 사업 예산표를 토대로 보조금, 자부담, 기금, 기타를 구분하여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비목과 세목이 사업 예산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앞에 사업 참여 신청과 예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입력된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 후 최종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최종 신청서 제출 시 담당 주무관이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하게 되며 승인된 경우에만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최초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 시 앞서 사업 책임자 정보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입력했던 사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업 참여 시 입력하지 않았던 상세 정보란 입력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 참여 시 입력했던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사업 예산표와 입력한 예산 금액,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목별 예산 화면입니다. 비목별 예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중 예산 변경 필요 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예산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담당 주무관과 연락하여 구두로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 변경 신청을 클릭하여 변경된 내용 기입 후 제출합니다. 제출 이후 담당 주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된 내용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참여자 관리 화면입니다. 여기서 참여자는 앞서 등록했던 사업 책임자, 회계 담당자를 말하며 필요시 지출 결의 담당자 추가 등록 및 수정 등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결제선 관리 화면입니다. 향후 등록할 지출 결의서 출력 시 상단의 결제선을 지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계좌 연결 관리 화면입니다. 보조금 계좌의 출금 계좌 옆 등록 삭제 버튼을 통해 보조금 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자부담 계좌는 사업비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된 보조금 계좌의 내역은 시스템과 연동되어 지출 결의 등록 시 용이합니다. 계좌 조회 및 전송 화면입니다.
등록한 보조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정보를 담당 주무관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카드 연결 관리 화면입니다. 보조금 카드 발급 후 실제 사용자와 해당 카드를 매칭해주는 화면으로 보유 카드와 참여자를 선택하고 카드 지정 등록을 클릭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시스템과 연동되어 카드 지출 결의 등록 시 사용됩니다. 카드 승인 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보조금 카드의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승인 번호를 클릭하면 매출 전표를 확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승인 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보조금 계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지출 결의 화면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로 이용한 건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단체명, 카드 번호, 조회 기간 선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집행 가능 금액 조회 후 해당 건의 등록 버튼 클릭 시 지출 결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카드 지출 결의서 등록 화면입니다. 처리일 정보 기입, 비목 선택, 적요 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지출 결의서 등록 화면입니다. 출금 계좌에서 보조금, 자부담 선택 후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거래 내역을 선택합니다. 이후 처리일 정보 기입, 비목 선택, 적요 작성, 첨부 파일 등록은 앞에 카드 지출 결의서 등록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통합 지출 결의 화면입니다. 보조금 계좌와 카드, 제로페이 전체 지출 결의서를 한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드 번호와 출금 계좌 선택, 결제 방법을 체크한 후 조회 버튼 클릭 시 사용 내역이 조회되며 등록 버튼 클릭 시 지출 결의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지출 결의서 관리 화면입니다. 등록한 지출 결의서를 확인하고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등록 내역별, 비목별, 집행 방법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비 교부 내역 화면입니다.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등록 버튼 클릭 후 자동 등록 탭에서 거래 내역 선택, 출처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이자 교부 내역 화면입니다. 보조금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등록 버튼 클릭 후 자동 등록 탭에서 거래 내역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정산보고서 총괄 관리 화면입니다. 보조금 지출을 마치고 정산보고서를 출력하는 화면으로 출력하기 전 교부 내역, 집행 내역 등을 최종 검토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은 주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입찰 방식보다는 공고를 통한 사업 선정 또는 수의계약 형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계약 대상으로 확정이 되신 이후 그림과 같이 산출 내역서 또는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산출 내역서와 원가 계산서는 견적서와 동일하게 보이지만 견적서 항목에 제시된 금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이 명시되며 비교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특히 서울시 국고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시어 예산 계획을 구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의 예산은 부가세 또는 면세 대상 기관에 따라 총 합산 금액이 지원금보다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공모 지원 예산에 맞춰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주로 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금으로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항목별 구성과 지출 관리 방법입니다. 지자체 사업의 예산 구성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나뉩니다. 먼저 인건비는 사업에 투입되는 기관의 근로자의 인건비로 소속기관에서 수령하는 급여보다 높을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투입기간과 투입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비입니다. 직접비는 주로 교육 강사료, 행사, 교육 임차료, 장비 임차료, 홍보비, 사업물품 구매비 등 순수 사업에 대한 직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는 출장 교통비,
사무물품 구매 등 수행 인력의 사무 진행 및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을 말하며 지침에 따라 5% 내외 구성이 적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사용과 증빙 관리입니다. 첫 번째, 예산은 반드시 승인받은 산출내역서 항목대로 지출해야 하며 항목 및 금액 변경 필요 시 사업 담당 주무관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비 지출 내역서와 함께 지출 결의서, 지출 증빙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최종 제출은 사업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사업 진행 시 발생된 행정 서류를 사업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과 행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 인건비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 수행 인력을 말하며 사업 수행기관의 급여일에 맞춰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지출결의서, 급여 명세서, 각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강사비의 경우 직접 지급하는 경우와 위탁사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 훈련 일지 등이 있으며 위탁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 견적서, 세금 계산서, 계약서, 보고서, 이체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임차비는 업체 상황에 따라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으로는 카드 결제 시 영수증,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이 있으며 계좌이체 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 견적서,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홍보비도 임차비와 마찬가지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는 동일합니다. 외부 평가위원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증빙 서류로는 인건비 지급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이 있으며 간담회나 회의록 보고서, 행사 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출장 여비의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지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카드로 택시비 또는 주유비를 결제할 경우 필요 증빙으로는 영수증, 출장 일지 등이 있으며 사업비에서 사업 담당자에게 계좌이체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개인 카드로 택시비나 주유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필요 증빙으로는 출장 일지, 이체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지출 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 필요 증빙으로는 영수증 등이 있으며 계좌이체 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 계산서, 이체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 특성에 따라 면접 운영비, 교육수당, 네트워크비 등 항목 추가가 가능하며 사업 성격과 지침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사용 계획과 지출 사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승인된 항목과 금액에 따른 지출이 원칙입니다.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 상위 항목 금액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위 항목 내 세부 항목의 금액은 해당 항목 총 금액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나 사전에 사업 담당 주무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되지 않은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증빙 시 기획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반려되며 필요시 잔액을 맞춰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빙 시 계획 금액보다 큰 금액은 허용됩니다. 협약서,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내 지출한 증빙만 허용됩니다. 효율적 업무를 위해 지출 발생 시마다 내부 자체 기한, 결제와 지출, 지출 증빙 자료를 맞춰 별도 파일로 구비해 놓으면 사업 관리에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및 지자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지침에 맞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나라도움이라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계관리 및 중도 해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익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및 작성, 상시 비치해야 하고 지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때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원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기간 중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사업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 반환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예산 사용 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불인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 지원 등 중복과 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을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은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금, 매출액 관리 및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익금 관리입니다.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금품 지급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현금 수령증 또는 확인서 등 지출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매출액의 사용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의 매출액은 동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매출액은 다음의 경우를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여 근로자 임금액을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결정한 경우 지원금을 초과한 인건비, 참여 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대표자 인건비, 자체 고용 근로자 인건비 및 동사업 유지, 확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업 운영비, 물품 구입비, 시설 장비 투자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비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 세 번째로 주의사항입니다. 대표자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내 사업단 대표자로 모 법인으로부터 입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출액의 대표자 인건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물품 구입 및 시설, 장비 투자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매출액을 사용하되 동사업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 중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 참여 기관과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은 사업 참여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이후의 매출액 관리입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기간 종료에 따라 최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매출액 사용 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전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은 동사업의 목적을 위해 매출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회계 정산과 보조금 A to G, 부처, 지자체 사업별 보조금 시스템과 정산 증빙 지침 이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